뿅. 주말 아침입니다. 덴드로비움 드림이, 하마네이크 드림이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짠짠짠짠.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차광망을 이렇게 최대한 올리고 햇빛을 이렇게 지금 이제 분갈이 하다가 이 반다도 어떻게 이제 큰 거에다가 한번 분갈이 할까 이제 그것도 고민 중인데, 아무튼 분갈이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이렇게 찍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설아 저것들도 이제 저희가 꽃을 커팅해 줘야지 되는데 이제 미쳐. 자, 얘가 지금 꽃이 이 체격에 비해서 되게 많이 왔잖아요. 되게 많이 왔어요. 되게 많이 왔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게 누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님이 요거가 꽃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더 큰 거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뿌리 할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지금 분갈이 이제 한창 하실 때인데 오늘은 주제가 주겹속꽃 꽃 피우기예요. 주겹속꽃 꽃 피우기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가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을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고온실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온도를 주는 데인데, 이렇게 먼저 꽃집이 잡혔던 애들은 이렇게 꽃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애들이 다 꽃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고온실에서 이건 이제 뭐 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고온실에서 노니까 이렇게 다 꽃대들이 촉으로 되는 거예요. 왜?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 이제 삐끔삐끔 나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촉으로 될 거예요. 촉으로. 왜? 온도가 이제는 높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삐졌을 때 이거를 우리가 진단을 하기에는 꽃대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런데 그때 환경이 이제 주간 온도가 막 30도가 넘으니까 얘네들은 촉이 된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덴드로비움도 얘네들도 보시면 이제 얘가 나올 때는 아마 꽃으로 나왔을 겁니다. 꽃으로 나왔을 건데, 이렇게 환경이 온도가 높으니까 고화가 촉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키워졌다 그러면은 잘 기르는 건데, 꽃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촉이 됐다, 꽃대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의도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의도대로 왜 발음이 꼬이네요. 의도대로 안 돼 가지고 약간 아쉬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물의 생식생양, 영양생장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주겹속꽃을 많이 피우려면은 잎을 많이 떨궈라. 그죠? 잎을 많이 떨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꼭 이 주겹속꽃만이 아니라 다른 호접란도 마찬가지고, 우리 착색란들의 거의 80% 정도는 환경이 열악해졌을 때 꽃을 피운다. 그죠? 환경이 열악해졌을 때 꽃을 피운다. 얘는 그래서 잎을 많이 떨궈 가지고 꽃도 사실은 이 정도면 뭐 모르긴 해도 거의 이 300송이는 안 되겠을까요? 그죠? 300송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영상은, 자, 얘가 지금 뿌리가 안 좋아요. 뿌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님이, 저는 몰랐는데 우리 마님이 요거를 화분에서 빠져가지고, 뿌리가 약해서 빠져가지고 더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놨는데 꽃이 이렇게 많이 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안 좋으면은 식물한테는 안 좋지만 얘네들은 꽃을 이렇게 많이 달 가능성에 관해서도 물음표요. 이게 우리가 여러 번 해보고 테스트하고 이런 시험장의 성적이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도 뿌리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집을 키우는 영양생장보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꽃을 피우는 생식생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꽃을 많이 피웠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안 빼봤는데 한번 빼보면 뿌리 상태가 사실은 이 정도로 좋으면은 안 빠져야지 되는데 뿌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좋을 듯해요. 예, 뿌리가 안 좋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하얀색이 나와야 되는데 뿌리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꽃이 많이 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기뻐해야 할 것 같지만 이것도 이제 너무 이제 뿌리 상력이 안 좋은데 너무 소리바크로만 우리 마님이 심었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것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자 이거죠. 선택을. 자, 이렇게 다시 심어서 꽃을 보면은 된다고요. 그거라도 사실은 무방해요. 꽃을 본 다음에 다시 심어서 뿌리를 다시 내는 거가 조금은 더 이제 좀 몸집에 하자가 생기겠지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제가 꽃을 중간에 지지 않았는데 따면은 아니 꽃을 보려고 작물을 기르는데 그죠? 왜 꽃이 안 졌는데 따느냐, 이런 댓글도 남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다른 대체제가 없다 그러면 이걸 영상이라도 이렇게 멋있게 핀 걸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얘는 계력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얘를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내가 판매를 좀 싼 값에 판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년을 위해서 얘를 다시 한번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자, 뿌리는 물을 흡수를 못하고 있는데 양분은 꽃들이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분을 뺏어가면은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젖이 안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겨우겨우 짜내는 젖이 이렇게 꽃이 너무 많이 달려서 힘들다. 그러면은 저는 이 꽃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꽃을 다 딸 것이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꽃을 다 따면은 내가 목표하는 바가 얘를 살리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따서 그냥 이렇게 훑으면 됩니다. 훑으면. 자, 이렇게 훑으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는 거지. 솔직히 농장에서는 품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세월이 가서 저절로 꽃이 지고 또 뿌리도 환경이 좋아져서 저절로 회복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게 이제 솔직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희 농장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다 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얘가 지금 뿌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얘를 몸을 뿌리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꽃을 피우면은 뿌리는 더 썩을 것이고 발부는 더 마를 것이고 안 좋아질 것이다. 몸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죠? 자, 꿀벌이 와가지고 이거를 수정하고 이세를 잉태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엄마는 죽어도 꿀벌한테 그런 역할을 맡길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종자 채취가 목적도 아니니까. 지금 꽃이 모르긴 해도 한 300송이는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지껏 땄는데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품종이라도 내가, 그죠? 한 번에 얘를 꼭 보고 말 것이다. 아니면 클라이막스의 상태를 보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작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꽃을 다 제거해 주는 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따는 거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보여드리고 우리 마님이 저쪽에서 비료를 주고 있어가지고 혼자 찍으니까 그죠? 사실은 이 하나만 하더라도 요거만 보려고 우리가 4년 5년을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충분히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우리가 호접란 1년에 6개월씩 간다 해가지고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물건의 그 모체, 엄마의 상태도 보고 꽃을 계속해서 더 즐기고 보는 거를 우리가 선택해야지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순간 이 정도 꽃 피는 거는 사실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충격적인 요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식물에 대한 이해를, 내가 기르는 애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갈 아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선택을 하는 거가 제가 이제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많이 온 애를 이런 상태에서 딴다라는 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뭐라 그럴까요? 교육적인 효과 그런 거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약간은 과격해 보일 수도 있지만 꽃을 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한테 이 주겹속곡의 입장에서는 꽃을 따는 행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따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무튼 거의 한 80%는 딴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런 것들은 요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피었고 이 밑에서 이제 신화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자란 애들은 이거를 잡아 빼도 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이 뿌리가 밖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죠. 이렇게 뿌리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신화가 나온다라는 의미하고도 같아요. 이렇게 신화가 나올 때 뿌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 애죠. 그래서 얘도 시간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떼어서 그 생식생장은 이제 의미가 없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한테 양분이 갈 게
이 신화한테 양분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주 귀하고 그런 애들은 개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나이가 적정 연령이 되지 않으면은 가축들도 임신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체력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주겹속곡은 역시 추위에 노출시키고 물 말리고 이렇게 뿌리 상태도 안 좋다라는 얘기가 꽃을 피우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하마나이크 드림으로 여러분들 오늘 자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드림과 함께 뿅 행복하세요.